존경하는 이종환 부회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3선거구 환경수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남궁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대문구 고등학교의 불균형적인 배치 문제와 둘째, 서남 2단계 집단 에너지 시설 건립 사업의 추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대문구 고등학교 배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는 초등학교 21개소에 약 1만 2천 명, 중학교 15개소에 6천 명, 고등학교 11개소에 약 6천 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1개 중 일반고는 단 6개고에 불과하며 국립 일반고는 단 2개고 뿐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일반고 학생 수는 4천여 명, 같은 학군인 중랑구는 5,100명. 동대문구 6개 일반고에서 남고가 하나, 여고가 3개, 공학이 2개로 남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적습니다. 그에 비해 중랑구에는 8개 일반고가 있고 남자고등학교 2개, 여고 2개, 공학 4개로 학생 수도 동대문구보다 많고 남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도 많아 동대문구 학생들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남학생 3명 중 1명은 중랑구 고등학교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육감님하고 지금 학교 문제를 가지고 몇 번 지금 토론을 하는데 서울시 전체에 이제 고등학교 증설은 없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또 오늘 토론하면은 토론의 토론의 크게 진전되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토론회를 서울시 전체를 보지 마시고 또 전체 중에서도 동부 교육청회 중에서도 이제 우리 동대문구 중랑구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동대문구를 보면은 과연 이 지역에 고등학교 증설이 필요한 건가? 좀 저번 우리 회의 때 조금 힌트를 드려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열심히 이제 한번 좀 공부 좀 해보시라고 내 말씀을 그때 우리 의원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예, 말씀도 들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오늘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 좀 진지한 토론회 되기를 바라는데, 예. 동대문구에는 이제 중학생이 6천 명 있어요. 예. 이 동대문구에. 근데 일반고에 갈 수 있는 사람은 4천 명이야. 예. 2천 명이 어디 가냐? 중랑구로 가지요. 네, 동대문구를 못 가고 2천 명이 이제 특목고, 자율고, 타구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실정이니까 오늘 이 토론회가 좀 내시 있고 좀 그런 방향에서 좀 아마 교육감 이해하시고 과연 그게 맞겠구나 하는 답이 나왔으면 하고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도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에서와 같이 이제 특히 전롱 1, 2동, 답심리 1동에는 고등학교가 특성화고 하나, 이제 저쪽에 보면 특성화고 이제 하나하고 저 해성, 저 특성화 하나고 고등학교 사립 일반 고등학교 해성 여고가 이제 2개가 유치해 있죠 지금요. 이러다 보니 동대문구 남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하려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적어 본인이 원치 않는 중랑구 일반 고등학교로 이제 배정이 되어 1시간 반을 이제 통학을 하고 이제 시간을 많이 허비해야 되거든요. 이는 학생들이 학습 효과도 저해하고
학부모들이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2019년부터 지금까지 뭐 한 800건이 이제 민원이 구청에 그 접수한 사항인데 저거 좀 보시고 지금 상황이 조금 아까 지도를 보셨잖아요. 어떤가 하는 뭐 느낀 점 좀 있으십니까? 예, 뭐 우선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동대문 구청장님하고도 또 회의를 하고 또 우리 남궁혁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멀리 통학거리가 있는 학생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제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2,000명이라는 학생이 이제 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6,000명 중학교가 일반 고등학교 동대문구는 4,000명밖에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2,000명이 이제 갈 수 있는 게 보면 교육감님이 동대문구 이제 일본 신설에 대해서 본인도 교육청과 협의되고 뭐 정책 협의에서도 내가 이제 말씀을 좀 전해라. 그 교육감님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이음고등학교도 한번 우리가 이걸 정책협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과연 그럼 이음고등학교 안 되냐? 그러니까 이음고등학교는 안 된다는 답변을 이제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또 지난 3월에는 동대문구청에서 교육청을 방문해서 또 이 문제를 또 의논하고 같이 하셨지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때 뭐 특별하게 뭐 의논하는 게 뭐 있으십니까 그때요? 그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추산해 본 결과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그 개발이 변화가 있으면 200명 정도가 추가로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요즘 그 학부모님들은 그 고등학교 경우에 500명 이상의 학교를 원하고 있거든요. 작은 학교는 작은 고등학교는 학부모님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내신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 지역에서 새로운 그 고등학교 신설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항상 우리가 뭐 이렇게 모임을 하거나 교육청을 방문하거나 또 이렇게 저기 얘기를 듣다 보면은 항상 뭐 이제 형식적인 답변만 지금까지 이제 뭐 그 해왔잖아요. 우리가 해보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아니 뭐 학생 수가 줄고 또 지금 막 500명 이상 큰 정도 해야 좀 고등 신설이 가능한데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좁혀지지가 않는 거야. 지금 우리 교육감님 말씀대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 공무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히 이 교육 특히 학교 신설과 폐지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셔서 늘 형식적인 답변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이 검토를 하더라도 고등학교 신설 수요, 즉 적정 규모의 고등학교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그런 입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거를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진지한 토론회가 돼가지고 과연 좀 생각이 좁혀질 수 있나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길을 드리는 건데. 예, 생각을 좁혀야지요. 예,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 전롱동 답심은 이제 저희가 봐도 이제 뭐 그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럼 지금 우리가 전농동의 전농 초등학교가 2028년부터 개축해서 31년에 이제 준공과 이제 학교 준공되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장기적인 시뮬레이션이니까 학생 뭐 현황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건 있으신가요? 뭐 과연 그게 중학교가 다시 지금 재건축을 해서 다시 31년에 준공될 때 과연 그게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건 한 번도 어떻게 연구해 본 적이 뭐 생각이 있는지 여기 지금. 저희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경우에 이제 그 원래 그 저희들이 시비를 받고 그럴 때 이 중학교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른바 그 사업 목적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생깁니다. 불법적인 것이어서 지금 저희들은 지금 저 정론중학교, 노후학교
제 개축 사업은 이제 원래대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은 중학교가 전농중학교와 전일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는데 네. 이걸 갖다가 통합을 하고 그 자리에 한 자리에다가 고등학교를 세우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 예, 맞죠. 예,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전농중학교 스마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그 사업 목적 이외에 고등학교로 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 검토 결과입니다. 근데 그 지금 그러자고 제가 이제 시정 질문하는 건 아니니까. 예. 제가 분명히 그 두 학교가 이제 충분히 이제 거기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전농중학교 개축되면 다시 중학교로 이제 하게 되면은 예. 옆에 이제 전일중학교도 있고 상황을 보시면 과연 이게 다시 중학교로 가야 되는 실정이 맞나 예. 하는 것도 지금 뭐 스마트 뭐 그런 쪽으로 가신다 그러니까는 제가 안 그래서 된다고 지금 그런 말씀. 왜 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는가를 네. 제가 이제 따져 보니까 한 학교는 여학교에서 한 학교는 남성학교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제 혼성학교가 되면서 두 학교가 붙어 있는 꼴이 돼서 네. 결과적으로 좀 저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의원님도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역사적인 과정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 통합하고 하나는 고등학교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전일중학교와 전농중학교가 모두 300명 이상의 지금 적정 규모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차후에 몇 년 후에 만약 그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통합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통합을 고려할 만한 그런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통합해서 고등 지금 바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예. 31년 이후에. 예. 과연 그 31년에 그 개축이 끝난 다음에 예.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전농중이 공사하는 동안 이제 학생들은 주변 학교로 이제 분산 배치되잖아요, 이게 지금요. 예. 그러면 학교 그 옆에는 학교 수가 늘어나니까 굉장히 좀 좋아해요. 왜냐면 그동안 학생이 이제 감소하면서 교실이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비어 있는데 지금은 충분히 한 학교 있는 학생을 다 분산하니까 뭐 3개, 가끔 뭐 4개 다 늘어나요. 주의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지금 학교마다 다, 좋다. 그러니까 교육관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보니까 이제는 적정 순으로 이제 그 옆에 중학교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런 것도 한번 교육감님이 그 주의학교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 한 학교가 일시적으로 휴교가 되면서 그 학교에 가야 할 학생들이 주변 학교로 가기 때문에 주변 학교는 일시적으로 학교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요.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조건을 갖추고 빈 교실이 많이 차가지고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했는데 예. 31년 돼서 그게 다시 중학교를 간다고 치면은 학생 수가 줄면서 빈 교실이 더 많이 늘고 이렇게 되면 교사 또 뭐 학생 행정 인력 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다 줄고 가야 되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참 우리가 봐서는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참에 이제 우리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참 학생 수가 또 줄어서 교사 줄고 학력 인력 줄고 많이 줄다 보면은 이게 한번 구조 조정 같은 것도 이참에 예. 뭐 한번 해놓은 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다를 해놓은 것도 어떤가 하는 우리가 그런 의견도 이제 거기서 많이 내요. 예. 우리가 뭐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같이 대화하다 보면 그래 이번에 이거는 주니까는 어차피 31년에 새로 학생 수를 모집할 때는 그렇게 가야지 모든 게 다 구조조정이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는데 그런 걸 한번 들어보신 적이 지금 있는지?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일견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전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지난 5월 16일 날 또 교육감님이 동대문구하고 또 한번 간담회 한 거 있죠? 예, 했습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동대문구에서도 이제 뭐 민원이 한 6, 700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 전환 건의가 있었고 그때 이제 교육감님도 공감한다고 뭐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동대문구에 있는 한 그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그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가 또 고등학교가 하나 생기는 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간 그 고등학교 신설 문제가 그 필요성이 약간 줄어든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전롱동 답심이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이제 자사고고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 이제 내가 질의 오늘 하는 거는 동대문구의 전롱 1, 2동, 답심 1동 여기에서 이제 전농중학교가 이제 재개축하면서 그거를 고등학교로 해달라는 그런 취지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서울 전체를 보지 말고 동부교육 중에서도 이제 그 전농 1, 2동 답심이 그 금방 거기 지금 변화되는 게 뭐 있나 이런 걸 중점으로 해서 과연 여기가 이렇게 변하니까 이제 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한번 오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질의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교육감님 저하고 한번 토론해서 예. 지금 이제 공감이 갈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고 그렇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전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럼 교육감님 학생 이렇게 많은 주위에 뭐 재개발 재건축에서 많이 늘고 학생 수가 늘는데 과연 이거는 조금 타 지역하고는 좀 틀리구나 요런 걸 좀 인식했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동대문구에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 6개구 일반구에 남자 하나, 여자 3개, 공학이 이제 2개에서 이제 그 이제 배정을 받아요 남학생이. 그러면 이제 아까 되겠지만 그 배정 받는 방법은 아시잖아요. 예. 우리 1단계 배정은 뭐 20% 서울 40%. 전체 아니 1단계에서 1단계에서 40%, 1단계는 2단계 20%가 아니 1단계 20%, 예. 2단계 40%, 3단계 20% 이렇게 배정을 받아요. 배정 받는 게 40%, 20%. 20, 40, 20 이런 식으로 배정을 받아. 20%는 서울 전체 후기고를 중심으로 이제 배정을 받고 2단계 40%는 동대문구 동부 학군에서 받는 거야. 그렇죠. 학군으로. 그러니까 이제 20%는 전체 이 사람 못 간 사람은 그냥 무자비로 그냥 그 추첨해서 보내는 거야. 추첨해서 그냥 자기 의사 없이 다 이제 900명, 1000명이 중랑구로 가는 거야. 내 의사 관계없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6,000명 중에서 동대문구가 1번 갈 수 있는 사람은 4,000명인데 2,000명 못 가잖아요. 그 중에서 뭐 자사고나 뭐 이런 데로 좀 빠지고 그러니까 한 1,000명은 그냥 자기 관계없이 다 중랑구로 가는 거야. 중랑구로. 예. 그러니까 중랑구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 내가 교육감님하고 이건 조금 불합리하니까 그 학생 고등학교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게 많은 학생이 사고를 안 가면 저희가 뭐 이 고등학교 신설 문제가 워낙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고 또 방문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100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 이 고등학교를 신설한다라고 하려고 하면 이 적정 규모가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의 부모들이 선호하는 규모는 400명 내지 500명 정도는 유지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이 지역을 검토해 보니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이런 희망 배정, 강제 배정이 아닌 희망 배정을 좀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조금 약간 어렵지 않은가? 이런 그 실무진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예. 왜 신설에 대한 문제는 또 있으니까 거기 좀 이제 보면 지금 학교 모든 남학생 비율이 높아요. 동대문구에는 남학생이 갈 학교가 적은데 중랑구 학생보다 동대문구가 이제 학생 남자 비율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뭐 남자 동대문구에서 3명 중 1명이 사구로 가고 그 규모가
이제 한 900명 정도 된다. 이제 요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전농중을 일반고로 개교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중학교 하나가 줄어드니까 다른 중학교의 적정 학생 수와 적정 학급 수를 이제 유지할 수 있고 다시 이제 개교를 한다 해도 또 전롱동 답심동의 고등학생들이 통학거리가 단축되니까는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또 셋째는 공립 일반고가 생김으로써 안정적인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이제 경제 부담도 좋다. 이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육감님이 전농중학교를 개축해서 일용고 해달라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동대문구는 인구가 왜 주냐면요. 고등학교 그만큼 못 가니까 벌써 중학교만 가면 이사를 가요. 고등학교 가려고. 가끔 인원이 동대문구가 뭐 지금 40만에서 35만에서 34만 계속 주는 게 학교 때문에 줄어 이게 때문에 그러니까 동대문구는 계속 지금 학생들 줄어드는데 학교가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 구청장님이랑 계속 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청 고등학교 신설해야 동대문구 인구도 늘고 유지도 하고 학생들이 뭐 좀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근데 이걸 다 강조하는데도 지금 아까 말대로 뭐 적정수를 얘기하잖아요. 그 지금 적정수 이제 이번에도 보면 성동구 고선구가 이제 2017년에 이제 왕십리 뉴타운 되면서 이제 보면 그 한 5,600세대 들어오면서 고등학교 하나 신설했죠. 예. 그리고 또 구모고도 구모 뉴타운이 3,600가구 들어오는데도 하나가 더 신설됐어요. 예. 그래도 흑석동도 이제 됐고. 근데 지금 우리 이 지역이 바로 1km 안에 있는 데서 60번지 학교 바로 붙은 데도 재개발이 되고 또 전농 8구역도 지금 이제 이지구 하려고 그러고 전농 9구역, 전농 10구역, 전농 12구역 또 신속 통합, 도시 환경 그리고 또 지금 그 옛날 588이었는데 보면 청량이 L65가 되면서요 학생 수가 초등학교만 300명이 늘었어요 이번에 그 전농 초등학교하고 해서 300명이 늘었어. 이렇게 들었으면은 8,000세대가 넘어요 여기 지금 1km 반경이야 1km 반경. 그 1km 반경에 8,000세대가 늘으면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교육감이 지금 이렇게 아까는 뉴타운에 뭐 3,600가구가 증설되는데도 고등학교 하나 신설됐는데 우리 여기는 8,000세대가 늘어나는데 1km 반경에 가지고도 뭐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느낌이 오시는 게 없어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제 8,000세대가 증가한다고 그렇게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근데 저희들 자료로는 기존에 약 4,000세대가 있고요. 새로 증가하는 것이 약 3,000세대이고요. 그래서 총 합치면 약 7,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7,000세대 정도 되면 증가하는 고등학생 수가 204명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원님과 교육청이 증가하는 고등학생 추산이 약간 달라서 이런 그 생각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보면 그 뉴타운 때문에 예. 그건 뭐 5,600세대, 3,600세대 뭐 5,000세대 들어와도 고등학교 시설했잖아요. 거긴 그럼 적정 유지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지금. 거기는 이제 그 재개발 조합이 자기네 아파트 단지대에다가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교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대에 있는 전일중학교와 전농중학교를 통합을 하고 그 대신 그 나머지 공간 구역에다가 고등학교를 신설해달라는 지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원님의 의견을 잘 감안을 해서 증가하는 고등학생 수를 추산을 해본 거거든요. 만약 저희들이 이 추산이 틀렸으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추산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 볼 때는 좀 더 정확한 자료가 아닐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 재개발 그 상황을 보고 과거에 이 교육청이 좀 잘못 추산한 사례도 있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 다세대 여러 다자녀 가구들이 몽땅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못하고 과소로 추산한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지역 전농 8구역 9구역, 12구역의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만약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좀 더 많은 고등학생이 증가한다고 치면 재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신규 고등학교 설립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좀 더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를 좀 계속 해 나가시죠. 예, 뭐 문제 그 예산 문제도 이미 뭐 전농 재개축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 별로 필요 없으니까 예. 이 문제를 한번 그 지금 뭐 추상 관계도 있고 또 뭐 지금 이제 교육감님 말씀대로 한번 더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정말 이렇게 해서 많은 인구가 늘고 학생 수가 늘어서 간 필요하다면 한번 더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 동대문 이 지역이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학생들도 늘어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전농죽 개축 사업은 그 원래 그 중학교를 개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 고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은 그 또 다른 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 절차가 뭐 있습니까? 예, 다른 게 사업 다른 방향으로 다시 바뀌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뭐 절차상도 한번 물어보는데 시간상 또 네.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는 요걸로 맞추도록 하여튼 뭐 그 학교 고등학교 문제를 좀 교육감이 심도 있게 좀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동대문 지역의 이 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제언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교육감님 잘 들어줘서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강서 지역의 전기와 열 공급을 위한 서남 2단계 집단 에너지 시설 건설 지원 사업 구조 변경 최근 용역 및 행정 절차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예. 우리 기왕본부장 뭐 자주 만나서 이제 이런 논의를 해봤는데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한번 이 논의를 해보고 그동안에 뭐 또 선거 기간이라 뭐 한 달 이상을 빼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또 오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그 강서 지역의 전기와 열을 공급할 서남 2단계 집단 에너지 시설 건설이 좀 늦어지고 있죠? 예,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 강서 마곡 지역 열 공급이 2026년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이제 저희가 항상 대화하다 보면 예상이 되는데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서울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뭐 대책 같은 걸 갖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비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응해서 저희가 작년 7월에 새롭게 그 사업 추진 방침을 정했는데요. 그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전체 일정 중에 열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시설들, 그러니까 축열조나 열 전용 보일러를 먼저 설치를 하면 열 부족이 예상되는 27년부터는 우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저희가 보면은 서남 2단계 청약 시설은 이제 다 재정 사업으로 해결했는데 중간에 보면 이게 전기 사업은 매각하고 지역 난방 난방이 서울에너지공사는 이제 열만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나중에 좀 변경이 서울 뭐 연구 용역이 조금 변경이 있었죠,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에너지 거기서 이제 한 이거를 3년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접하고 있어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이게 보면 서울연구원의 용역이 과연 이게 지금
집행부 의견을 조금 대변하지 않나 하는 우리 생각이 그래요. 왜 우리가 보면 이게 참 그 처음에 그 재정 사업을 해서 정계하고 열이 같이 가야서 하면 참 서울시가 앞으로 그 주민 서울 시민들의 그 열 공급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질의를 한 번 더 드리는 건데 저희 이 방침이 보면은 2024년에서 2025년 4월까지 RFP 용역이 이제 진행됐잖아요, 이게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면 전기사업 매각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에너지 사업에 대해 공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제 이거를 이제 5분 질의를 한 번 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공사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는 SPC 방식이 어떤가 하고 5분 질의를 했는데 예. 그 후에 좀 추진이 영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년에 방침을 변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RFP 용역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SPC 방식도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컨소시엄 방식과 함께 SPC 방식으로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같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컨소시엄과 SPC 방식이 이제 같이 이제 추진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장단점 같은 게 있어요? 어느 게 좋고 나쁜 거가 있나 이게 지금? 예,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열이 공급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컨소시엄 방식은 시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 발전 사업권을 협력하는 공기업, 발전 공기업이 갖게 되니까 주된 의사 결정을 그 발전 공기업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SPC 방식은 역시 서울시가 직접 출자는 하지 않지만 에너지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 부지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그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을 어느 정도 그 저희 에너지공사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제가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SPC 방식으로 해서 그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면은 전기를 팔아서 이익을 보고 열을 팔아서 주민한테 공급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공기업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예. 그럼 현재 보면은 이제 목동 열벽 발전소도 뭐 24메가라서 좀 적고, 네. 그 노원도 열벽 발전소가 이제 37메가라서 적어서 우리가 LPG를 다 소매값으로 받고 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받아가지고 서울 시민한테 이제 열을 공급하는 거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도매가를 받을 수 있는 뭐 지금 뭐 100메가와트 이상이 돼 봤잖아요, 지금요. 예, 근데 100메가. 이런 것도 좀 방법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좀 싸게 받아서 도매가를 써서 주민들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한번 좀 이 기업본부장님은 한번 이거 좀 그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재는 100메가와트 이상 용량이 될 때 도매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곡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건 도매가 적용을 받게 되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목동이나 노원에 있는 시설들은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매 공급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공공성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도매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정부하고 좀 더 계속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 2단계 사업이 285메가와트로 추진되면은 이거 전기를 해서 팔면은 뭐 연 한 3천억 이상의 이제 수익을 볼 수 있고, 또 열은 뭐 한 600억 정도 번다는데 이거 수치 뭐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예, 그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정을 가지고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당시에 그 전력 수요나 그 재료비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열병합 사업에서는 전기 쪽 매출이 한 60 내지 70% 정도로 더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생각은 SPC 방송으로 이거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아까 뭐 서울연구원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문제가 보면은
그 뭐 어느 방식이 옳다 틀리다는 뭐 이제 방식 차이라고 그랬지만은 어차피 서울에너지공사가 좀 앞으로 좀 서울시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왜 이 서울시민이 열이 끊기면 아직 뭐 물을 이런 게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요. 뜨뜻물 이런 걸. 이게 참 난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제 보는데 지금 이게 열 공급 차질이 없고 이제 뭐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게 또 거기다 또 우리가 또 에너지 공사가 더 클 수 있으면은 이렇게 좀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는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지금 우리 본부장님 얘기는 글쎄 두 개 다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어느 걸로 가야 좋다는 거는 뭐 있는 거 저희 아닐까요? 원칙이 외부 자원을 활용하면서 시민들에게 열 공급을 차질 없이 한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방법을 찾을 거고요. 금년 중에 어떤 발전 공기업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할 것인지 정하겠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열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공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에너지공사의 장기적인 재무 구조를 건전하게 갈 수 있느냐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정적인 문제, 재정력인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처음에 출자를 1,800억을 출자를 했어. 서울시에서.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 1,000억은 안 주고 있어. 서울시에서. 이 1,000억을 주면은 기후 1,000억을 주면은 에너지공사가 이 사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하십니까? 예. 처음에는 전체 사업비 일부를 출자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721억 원을 출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매년 출자 동의를 시에서 받아서 그 한도 내에서 출자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사정을 고려해서 작년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마곡 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출자는 더 이상은 하진 않을 방침입니다. 이게 마곡에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에너지 공사에 출자하겠다는 게 그 1억이 안 와서 그걸 주면 지금 이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마곡 사업을 예술하고 물론 다른 지금 마곡에 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이게 지금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보면 이제 집단 에너지 시설이 보면요. 그 서울시에서 이제 왜 필요했냐면은 서울시가 달성할 2050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 뭐 대기 환경 관리 이런데 전부 했는데 여기서 지금 그 집단 에너지 시설이 되면은 그 공해 방지 시설 설치로 이산화탄소, 질사산화물, 황산, 화물 이게 많이 감소가 돼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고 모아서 최신 설비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 집단 에너지는 4ppm 이하로 나오고 정말 그 개별 난방은 처음에는 질소산화물이 20% 나오다가 한 7, 8, 5년 되면 130ppm 나온다고 돼 있어요. 맞죠? 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집단 에너지 시설을 키우려면 당연히 에너지 공사가 좀 많이 기업도 투자를 하잖아. 기업도. 예. 그럼 서울시도 이런 좋은 사업에는 좀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열 사업은 꼭 서울시가 해서 주민들한테 그 열 공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예. 그럴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그건데 일단 뭐 시장님 말씀 한번 듣기 위해서 여기도 뭐 1분 남았으니까 자 우리 보면 들어줘 좋습니다. 예. 그 시장님 단단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장님 지금 뭐 이제 우리 기원본부장님과 토론하는 걸 보셨겠지만 에너지공사 지금 사람 2단계 거기에 대해서 좀 시장님의 생각은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도움이 될 건지 서울시에 뭐 좀 그 재정이나 앞으로 그 열 공급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다 그 언급하신 것처럼 SPC 방법이냐 또 컨소시엄 방법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마곡지구를 비롯한 서남지역 주민들께 안정적인 열 공급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겠고요. 두 가지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간에 안정적인 열 공급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갑작스러운 뭐 LPG 가격 변동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탄력성 있게 즉응할 수 있겠느냐. 그 과정에서 열 이용 요금의 급격한 상승 없이 대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몇 가지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복수의 안을 조기에 선택하기보다는 둘 다 진행해 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근에 가닥을 잡은 걸로 기억합니다. 네, 뭐 시장님의 오늘 판단과 앞으로 서울 시민이 열공 잘 받으시도록